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입니다. 자, 요즘 날씨 참 좋죠? 이럴 때는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인물 초대석과 함께하면 새로운 여행 방법에 분명히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공정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강선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내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여행사 대표께서 나오셨어요. 아유,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가? 자, 그러면은 대표님의 여행사는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공정여행사라고 하고요. 네. 지역에 있는 로컬 자원들을 연결해서 마을여행,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무역은 들어봤는데 공정여행은 좀 낯설어요. 네, 공정여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사실 공정여행은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공정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통과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행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데 네. 이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뉴스에서도 봤어요. 네. 그 어느 지역인가 저 유럽 그 어딘가에서는 고만 오라고 네. 현수막도 붙여놓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죠? 대표적인 유럽의 대표적인 여행지들이 많은데 대체로 이제 베니스, 베니스. 네,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슬픈 생각이 베니스.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공정여행이 시작됐고 우리는 즐겁지만 우리가 하는 여행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여행 혹은 착한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행,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를 위한 여행들을 하는 것들이 모두 공정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네.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은 조용한 마을에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행객들이 볼거리가 있다고 막 골목으로 여기저기서 밀려들면 정신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이라. 그럼 이 공정여행은 기획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공정여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라고 느껴질까 봐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공정여행도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숙소, 맛있는 먹거리, 즐거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지역의 특성, 로컬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별한 이색 체험이 됐을 때 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굉장히 특성을 잘 반영한 상품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들을 엮어서 이 마을 여행으로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주민을 이 마을을 소개해주는 큐레이터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아. 그 당시에는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이 거의 몰랐을 때였어요. 지금도 난 몰랐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공정여행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그 토크쇼와 그리고 공정여행 기획과 양성 과정을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참여를 좀 해주셨고 그 토크쇼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공정여행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정여행 기획과 양성 과정,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 과정 등을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이 마을 여행을 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설명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건 사실 제가 아니라 이 마을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울산을 테마로 한 공정여행 코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지금 운영 중입니까? 이 코스가. 네, 사실 울산은 그 여행지로서의 그 지금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울산이 지리적으로 보면 부산과 경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거쳐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네요. 네, 사실 이 여행이 지역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체류 시간이 길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군데에서만 거쳐가는 관광지로서의 인기만 있었지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체류할 수 있고 지역 그 여행자들이 우리 울산 지역을 좀 더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6가지 주제로 테마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라는 주제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고래 도시로 유명한데 그 고래의 시작은 우리 방구대 안각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방구대 안각화와 천정리 각석을 연결하는 이 도보 트레킹과 그리고 천연의 자연 자원이 있는 우리 방구대 일대를 이제 좀 둘러보고 이 고래의 역사라든지 우리 선사시대의 문화를 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 마지막에는 우리 또 장생포에 고래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 너무나 좋을 박물관까지 연결한 하나의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울산이 임진왜란 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울산. 네.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 네, 이순신 네. 장군 전쟁 그 전투 말고 이 육지에서도 울산에서도 네, 치열한 전투가 육지에서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울산 학성공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네, 외성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인 학성공원과 그다음 옆 병영성, 그다음에 울산 그 서생포 외성까지 연결하는 우와. 이 하나의 테마를 또 만들었습니다. 나도 한 번 못 가본데요, 거기는. 네, 야, 맞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테마를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마을 이야기를 엮었어요. 아하. 네, 울산 동구 지역에 저희 그 일산지와 방어진을 이야기를 연결하는 도보 트레킹 마을 여행이고요. 방어진 박물관, 역사 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쓸도 대왕항 공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성 학교까지 걷는 이제 역사 투어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야, 정말 학생들도 좋아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꼭 교육 여행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한 바퀴, 울산시대 코너, 울산 한 바퀴랑 뭐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더욱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야, 가장 인기 있는 테마는 어떤 건가요? 6가지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고래의 어쨌든 테마를 중심으로 한 고래.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라는 테마인데 사실 6가지가 모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6가지 테마를 모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정여행의 주 소비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상품들, 좋은 상품들을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네,
홍보 마케팅 비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상품 단가가 높아지게 돼서 그럼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제 아름아름 공정 여행을 경험하신 분들은 꼭 저를 찾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기획해달라 요청하시고 사실 저희가 저희 기업의 역사 기행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문의가 많아서 단체 여행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가족끼리 와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 방송을 계기로 꼭 좀 많이 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층 그걸 네. 또 따져야죠. 그리고 또 취향을 또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맞습니다. 역사적인 걸 보냐 아니면 현실적인 거 뭘 관람을 하기 위해서 보느냐 이런 거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먹거리 예 울산 하면 또 먹거리가 뭐 좌로 보나 우로 보나 그냥 어디든지 먹거리에 바다 가면 바다에서 나오는 거 먹고 하여튼 육해공원이 다 있어요. 한우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연구하려면은 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네. 예. 그 방청석에 지금 오늘 이 대표님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또 같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 큰애기 한 40년을 울산에 살고 있는 박형자입니다. 아, 울산 큰애기. 네. 예, 아유, 울산 큰애기 듣기만 해도 그냥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행을 신청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어느 날 저녁에 네. 내일 새벽에 저기 태화강변에 아침까지 연결된 그런 여행이 있다고 해서 누가? 남편이요. 남편께서. 네, 그래서 오, 한번 가보자고 오호. 아주 얘기를 하길래 솔깃했습니다. 아, 그래서 새벽에 5시 돼갖고 언양에서 출발해서 나왔어요. 오, 새벽 5시에? 태화강변에 이제 나오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 어두면 더 어둡거든요. 어. 근데 그때 마침 떼까마귀들이 출연하는 그 시간이었나 봐요. 아, 떼까마귀의 군무가 정말 어디에서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많은 까마귀를 접하고 동이 트기 전에 그 까마귀들이 군무를 하는데 예.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참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그냥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보는 것처럼 네. 그런 장면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네. 한 몇 마리 정도였어요, 떼까마귀가? 수십 마리도 넘죠. 한꺼번에 나오는데. 수십 마리요? 수백 마리.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수천 마리. 수천 마리. 그래서 까마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 까마귀 떼들이 자기 갈 곳을 먹이를 찾아갈 곳을 구무를 하는데 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다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사방으로 자기 갈 곳을 다 퍼져가요. 퍼져 그냥 네. 쫙 하늘에서. 하늘에서요. 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만 마리가 넘어요. 수만 마리가. 그죠? 네, 맞습니다. 수만 마리. 야, 그 참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행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다른 여행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니 이제 울산에 살았지만은 울산에서 이런 걸 본다는 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디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자 그래서 왔는데 내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린 애들도 오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라요.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을 그래요. 받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 떼까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이거예요. 울산에 계신 분도 이 떼까마귀의 그 군무를 처음 보시고 네, 네. 뭐 놀랬다고 그러는데 울산에 안 사시는 분들 나는 서울에서 사니까 떼까마귀를 몇 마리는 봤어도 이 군무하는 거 못 봤잖아요. 네, 네. 이거 분명히 이거 상품 됩니다. 이건 네. 정말. 외국인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요. 와. 네, 실제로 제가 만난 그 일본 분들에게 까마귀 얘기를 했더니 영상도 보여줬더니 너무나 흥미로워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까마귀인가? 나도 네, 까마귀 맞은 것 국적이 같습니다. 없는 소리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정 여행 참가해 보셨을 텐데 어떤 코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6년 전인가 공정여행 계획과 양성 과정을 대표님 권유로 이제 수료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수업의 일환으로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마을에 무슨 마을?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마을이라고 깡깡이 있습니다. 마을? 네네. 보통 부산하면 그때 근대 조선의 이제 백화였다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부산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몰랐던 도시거든요. 오호. 대표님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그 부산 깡깡이 마을이었는데 거기는 배에 붙어 있는 표면에 녹슨 곳을 이제 방망이로 이제 망치질하면서 나는 깡깡하는 소리로 이제 마을 이름이 깡깡이 마을이 되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업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그 깡깡이 마을에서 배 표면을 깡깡대면서 긁어내는 사진도 보고 마을 주민들이 아까 큐레이트 했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이제 마을의 이야기도 해주고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하나 특별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그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그 사진을 보니까 옛날 사진이겠지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 배에 붙은 따개비를 따고 그 따개비는 따줘야 되거든요. 배가 이제 나가려면 바다에서 쫙 나가려면 그걸 다 따줘야 된대요. 그 일을 이제 돈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봐요. 네. 그것을 보면서 이 마을의 옛날 과거를 한번 또 보고, 야, 참 앞으로 말이죠. 이런 여행이 생기면 참 또 참여하겠다. 우리 또 강선행 대표가 만들어줬으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울산 온 지 25년이 되었는데 네. 아이가 이제 고3이 되고 하면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학여행 말고 그냥 판에 박힌 수학여행 말고 그 시간이 될 때 울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는 곳이나 울산의 산업 현장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삶의 소리를 들어보고 삶의 소리. 네. 그런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공부를 시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 느끼는 여행을 만들어주면 적극 따라갈 생각입니다. 최고의 어머니시다. 우리 자식한테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직접 보여주고 싶다. 저 대표님 네. 잘 들으셨죠? 네.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들의 마음은.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죠. 어떻게 공정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사를 만들게 됐는지. 예? 원래 그 여행에 관심이 많았나요? 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없어. 생각하고요. 절대로 저도 역시나 여행을 굉장히 많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찾아봐도 그런 여행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모 방송 신문사와 이제 공정여행사가 이제 공정여행 기획과 양성 과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거기 교육생으로 참여하면서 공정여행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울산 지역에 공정여행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계기가 다 있어요, 뭐든지. 네. 울산에 살면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선행 대표가 추천하는 울산의 숨은 볼거리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여행지는 각각의 매력이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행자들이 좋아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은 물론 좋은 숙소, 맛있는 먹거리가 있긴 하지만 지역을 잘 알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갔는데 지역과 가까워진 느낌. 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진 느낌을 받는다면 그 여행은 정말 성공한 여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로컬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상품을 구성하는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좋은 상품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행 업종도 대기업들이 이끌면서 소규모 여행사들은 운영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아주 힘들죠. 힘들죠. 네. 제가 2018년도에 지금 올해 8년 차인데 사실 그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팔지 않고 이 로컬 지역의 공정 여행, 마을 여행 상품만 이 여행사를 운영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이렇게 외람되지만 울산에서는 저희가 유일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공정여행에 대한 좋은 여행이구나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힘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행 가려고 다 준비하고 배낭 싸놨다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지 30일밖에 안 돼가지고 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배낭만 계속 풀렀다 쌌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행복한 여행을 선물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밝혀주시죠. 네. 어쨌든 지역에서 여행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울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여행자들이 울산에서 일주일 살아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울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행자 복합문화공간 52블루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파수가 다른 그리고 색깔이 다른 여행자와 로컬의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제목 좋다. 울산에서 일주일 살기. 네. 아니면 바쁘시니까 2박 3일 살기. 네. 뭐 이런 거. 네. 제목 좋아요. 네, 앞으로도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는 역할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요. 저도 한번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선행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